네 번째 이야기로 미국 대선 선거인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50일 남았는데요. 미국 대선이 지금 이 주마다 미국에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단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그 선거인단에 이 합계해서 이기게 되면 사실상 대선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이 선거인단이 12월 달에 다시 모여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한번 투표하는 요식적인 절차는 끝입니다만은 50일 뒤에 그러니까 뭐 11월 한 그 20일 전후에서 벌어지는 그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인단을 많이 얻으면 그것으로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엘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 W 부시한테 표로는 한 50만 표쯤 더 얻었던 것 같은데 선거인단 숫자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데를 놓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 머릿수 카운트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지는 그런 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배정되는데 알래스카 등 8개 주는 이 인구가 매우 작은 인구가 뭐 한 100만 명 안팎되는 이런 주는 3명씩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55명이 배정이 됩니다. 근데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인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여기에 가반수 270명을 얻게 되면 이 곱하기 2를 하면 54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과반수로 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8개 주에서는 주마다 또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가가 다릅니다. 48개 주에서는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독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그 주의 걸 다 가져가죠. 그런데 이 5명이 선거인단이 배정된 네브래스카와 또 4명이 선거인단이 배정된 메인주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하지만은 네브래스카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메인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서 선거 결과에 뭐 크게 이렇게 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서로 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언론사의 집계를 보면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믿고 지금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P통신은 9월 2일 기준으로 힐러리가 269명, 트럼프가 191명을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힐러리는 이제 절대 과반인 270명이 되려고 그러면 한 명만 더 얻으면 되고 트럼프는 상당히 지금 많이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79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힐러리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확실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을 때 해당 후보가 선거인단을 가져간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어떤 주에는 힐러리가 확실히 유리하고 어떤 주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했을 때 힐러리는 거의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CNN은 8월 19일 기준으로는 힐러리가 273, 트럼프가 191이라고 했고 MBC는 8월 15일 기준으로 힐러리가 288, 트럼프가 17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8월 11일 집계에서 힐러리가 273, 트럼프가 16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대선은 하나마나 지금 뭐 전체적인 여론의 수치는 뭐 비슷하거나 힐러리가 1% 정도 앞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과연 지금 낙관할 수 있는 상태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 전문 매체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이 매체가 집계하는 평균 지지율을 보면 사자 대결, 즉 자유당의 게리 존슨, 그 다음에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니까 이 네 후보를 갖다가 넣어서 사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힐러리가 트럼프를 7포인트 이상 앞서지만 지난 9월 15일에는 이 차이가 1.1%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과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8월 말까지는 힐러리가 7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한 2주 만에
또 어떻게 더 바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뉴욕타임스와 CBS가 9월 9일에서 13일 유권자 1,443명을 조사해서 1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 사자 가상 대결에서 힐러리와 트럼프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7, 8월에는 트럼프가 악재였지만은 8월 말 9월부터는 힐러리가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선은 한번 흐름이 형성되면 잘 뒤바뀌지 않는데요. 올해는 이 어느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가 절대적으로 자당 후보한테 이렇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고, 인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득 정도나 교육 정도나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젊은 층들이 지금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갖다가 거두고 있고, 흑인층에서도 힐러리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지율이 이 사람이 우위에 갔다가 또 이 사람이 좀 잘못하면 저 사람이 우위에 갔다가 하는 식으로 파동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럼프의 실수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입에 의한 실수가 많은데요. 힐러리의 실수는 아주 구조적이고 국민들 다수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정경유착이나 비리와 관련되는 이슈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건강 이슈라는 점, 신뢰성에 관련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힐러리의 이슈가 지그시 더 골뱅이 들어가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변수는 TV 토론이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주요 정당 후보들인 힐러리와 트럼프는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상대를 더 싫어하는 이 후보들이 지지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힐러리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고,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트럼프가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희한한 대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지지층이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오바마 지지층이 그대로 힐러리를 지지하는가라고 봤을 때 결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는 교회나 식당 등을 방문해서 이 최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점보다는 트럼프가 친화력, 대중소통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이 돈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기부금 모으는 힐러리의 선거운동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이제 11월 10일께 1차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12월 중에 소속주의 선거인 결과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고 1월 달에는 의회가 이것을 발표하는 그런 양상이 될 겁니다. 미국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이 관심사가 되는 경합주는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인데,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가 최근에 5% 앞섰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플로리다는 이 힐러리가 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의 히스패닉이 한 20% 이상 굉장히 많이 살고요. 흑인들도 좀 많이 있고, 이래서 그 힐러리가 유리한 지역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면서 이 힐러리하고의 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대학이 10일에서 14일간 유권자 867명을 조사했는데 양자가 43대 43입니다. 자, 사자 대결에서도 힐러리 41, 트럼프 40으로 1% 차밖에 안 납니다. 특히 플로리다 백인 유권자 사이에는 트럼프가 지지율 51%, 힐러리가 30%로 해서 21% 차가 납니다. 근데 이 백인 유권자들이요, 노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백인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따뜻한 데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돈 좀 있거나 이런 노인들이 대부분 보면 이 플로리다에 가서 이 별장이나 각종
이 빌라, 하이츠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들의 집중도가 좀 높고 나이 많은 백인들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실제 선거에서는 투표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비춰지고요. 이제 힐러리는 플로리다 흑인과 히스패닉에서는 82, 61%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를 역전시킬 정도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플로리다는 반이민 정책을 이렇게 주장하는 트럼프에 비해서 반감이 높은 히스패닉 유권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 경합주 가운데서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인구 구성이 다양합니다. 또 그리고 플로리다는 경합주 가운데는 절대적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플로리다를 이기면 사실상 이기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바마도 지난번 두 번 대선 대통령에 당선될 때 플로리다에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이렇게 판세를 좌우하는 플로리다에서 이기지 않는 한 백악관 입성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최근에 백인들이 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갖다가 주고 있어서 희망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의 CNN이나 PPP 다 이 9월달 초중순에 한 조사인데요. 이 두 개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플로리다에서 3%, 1% 각각 앞섰습니다. CBS 조사에서는 이 힐러리가 2% 앞섰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추세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의 승리로 대선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오바마가요, 흑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공개 촉구했는데, 그러면서 힐러리를 지지할 것을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는데, 미 연방의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코커스 재단 만찬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우리는 내가 대선 후보로 뛴 2008년, 2012년 역사적 투표율, 즉 흑인 커뮤니티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만약 흑인 커뮤니티가 방심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동력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 그리고 나의 레거시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거다. 나의 좋은 퇴임을 원하느냐? 그러면 투표하러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룬 업적을 신경을 쓴다면 또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이룬 모든 진전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다고 느낀다면 뒷짐만 지고 있지 마라 이랬는데요.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은 자, 그래도 바로 내가 한 여러가지 가치가 투표용지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다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역대적으로 인종 문제를 갖다가 자극시키면서 투표하라는 미국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오바마의 이 헛소리를 보면 미국이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흑인은 미국 국민에서 별도의 사람입니까? 자, 미국 국민에서 흑인은 13.2%, 히스패닉은 17.4%입니다. 자, 이들이 이 오바마한테는 93%를 투표했고 힐러리한테는 80%가 지지한다 이러는데요. 오바마가 이런 노골적인 말을 한 것은 최근에 미국 대선의 향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한때 트럼프를 갖다가 안 찍는다고, 지금도 조지 W 부시는 트럼프 안 찍고 힐러리 찍을 거라고 그러는데, 미국 공화당이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이런 당원들에 대해서 이 징계 검토라는 극약 처방을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 경선에서 탈락한 당내 대선 주자 중에서 언젠가 다시 대선 후보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선 절차의 변경을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거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트럼프 반대 운동을 하는 공화당, 그 중에서 경선에 나선 지도자급 인물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그냥 트럼프 버리기에 앞장섰는데요. 지금 테드 크루저 2등 했던 사람, 또 존 케이시 3등인가 했죠. 잽 부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은 미국의 공화당의 경선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세파가 간사합니다. 독일에서 지금 극자 극우의 돌풍이 워낙 세서요. 2주 전에 메클렌부르크 포메른주스 의회 선거에서 기민당, 집권 기민당이 참패한 지 2주 만에 베를린 선거에서도 기민당이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득표율로 보면요, 2등을 했는데 그 2등이 이렇게 별로 좋은 2등이 아닙니다. 자, 베를린은 인구 350만에 유권자 250만이지만은 독일의 지금 행정 수도인데요. 기민당이 17.6%를 득표했는데 지금까지는 독일의 1, 2당인 기민당과 그리고 이제 이 3인당이 연정을 해왔습니다. 좌우 연정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3인당이 21.6%로 1위, 그리고 기민당이 17.6%로 2위를 했는데 지난 선거보다는요, 5년 전의 선거보다는 5.7%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3등을 좌파당 15.6%, 녹색당 15.2를 기록했고요. 극우 대한당이 14.2%를 해서 기민당이 떨어진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번 베를린, 수도 베를린의 선거의 핵심은 극자와 극우가 득세하면서 기민당이 죽어버렸습니다. 메르켈은 자신의 이 난민 정책의 결과를요, 투표로서 확실히 지금 이 보복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 아마 독일의 총선에서는 이 메르켈이 4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이러는데 거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이 대안이라는 이런 극우 정당은 16개 주 중에서 최근 선거가 실시된 10개 주에 모두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도 15에서 20% 정도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당이 극우 정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에 지금 가장 이 발전하고 EU를 주도하는 독일에서 극우의 돌풍이 만만치 않고요. 또 그 반대로 극자의 돌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그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유럽에서 극자, 극우가 득세할 거다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 EU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 독일에서 이 난민, 이민을 둘러싼 이런 극자 극우의 선거 돌풍이 매섭습니다. 자, 프랑스도 이미 지금 국민전선 극우 정당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고요. 자, 지금 유럽의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영국의 브렉시트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유럽에서 극자 극우의 돌풍 때문에 기성 유럽의 중도 좌우파가 다 몰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도 예측이 됩니다.